안녕하세요. 지난 13년간 오픽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저는 오픽의 신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오픽을 준비 중입니다. 근데 지방에 살고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뭘 하기가 좀 어렵네요. 학원도 괜찮은 건 서울에 다 있고 스터디원 구하기도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졌는데 학원, 인강, 스터디 셋 중 하나만 꼽으라면 뭘 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라이브 특강. 자, 요즘이요 여러분 어떤 시대인데요. 그냥 인강 듣고 뭐 하는 시대는 또 옛날 거잖아요. 인강도 물론 좋은데 뭐 학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라이브 특강 추천드립니다. 라이브 특강이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일선에서도 화상 라이브 특강이나 화상 라이브 수업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멀티캠퍼스와 격주로, 그리고 뭐 기업 관련된 특강들이나 실제 현장에 있는 학원 강의들도 라이브 송출 그대로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소통하잖아요. 소통.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계속 그때그때 나오는 중요한 이슈들을 갖고 수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 강의보다는 선생님과 라이브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러는 것이 훨씬 더 공부하고 그러기 좋으실 거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트레이닝 인공지능 앱까지 붙여서 집에서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픽의 신 검색해보면 라이브 특강뿐만 아니라 우리 뭐 앱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앱이 뭐냐면 뭐 본인이 읽으면, 직접 읽으면 그 문장의 발화 속도가 IH인지 AL인지 IM2인지 다 알려주는 인공지능 앱들도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오픽의 신이라고. 라이브 화상 특강 그리고 인공지능형 그런 트레이닝 앱들 이용해서 스스로 얼마든지 집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저는 상상력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당황도 많이 해서 순간 대처 능력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오픽의 롤플레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질문으로 주셨는데 어찌어찌 대답해야 될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정말 형편없는 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롤플레이 문제들 짧은 기간에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문제 구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롤플레이 세트가 시험에서 11번, 12번입니다. 현장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거 누구나 힘듭니다. 누구나. 이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뭐라고요? 누구나 힘들다고요. 그래서 이거요, 문제 구하시는 게 나아요. 문제 DB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저희 데이터와 트렌드로 쉽게 취득하는 오픽, 그리고 라이브 특강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롤플레이 한 90개 세트를 그대로 드려요. 문제를 미리 구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시험이니까 여러분 순간 현장에서 대처하기 힘들어요. 이게 짧은 기간 안에 되냐인데 다시 태어나도 잘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영어로 해야 되다 보니까 잘 안 된다니까요. 생각보다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문제를 빨리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롤플레이를 쭉 다 DB를 한번 보는 겁니다. 실제 그런 DB가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희 멀티 캠퍼스 과정 보시면 너무나 똑같은 롤플레이를 다 그대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어가서 그걸 갖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면 되는데, 특히 IH가 목표이고 AL이 목표이신 분들은 롤플레이에서 말리거나 답변 잘 못하시면 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더라고요. 문제 구하시라고요. 문제 정확하게 잘 인강 같은 거 통해서 구해시고 그걸 갖고 좀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현장에서 해보면 좋은데, 답변 대안들을 웬만한 과정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교환환불 유형도 15개는 대충 통일해서 준비하고, 안 되는 것들은 특수 유형은 그때그때 하나씩 대응을 해야 됩니다. 준비 시간과 데이터에 따라서 여러분의 롤플레이의 답변 퀄리티는 정비례하게 돼 있어요. 정말 정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과정들 이용해서 꼭 여러분이 정확한 롤플레이 문제 세트들 전부 다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원체 집에서 아무것도 잘 안 하는 편이라서 평범한 질문에도 도무지 대답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니 좀 약간 시험에서 좀 망설여져요. 뭐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뭐 파스타를 잘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도 왠지 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인 거죠?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솔직히 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을 많은 분들이 뭔가 좀 있지도 않았던 사건을 갖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연습해서 여기저기 막 갖다 쓰는 그런 연습들 많이 하고, 실제 많은 인터넷 강의라든가 책들에 보면 이 에피소드 그냥 외워서 갖다 쓰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13년 동안 여러분하고 오픽하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의 경험이 아닌 답변을 버려라예요. 버려라. 답변은 반드시 본인 경험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누구 경험이요? 본인 경험. 자, 그러면 나는 뭐 인싸도 아니어서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라면밖에 못 끓인다고요? 라면 끓이는 얘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요. 본인이 생각을
그 주제별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정해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분들은 문제 빨리 확보하세요. 뭐라고요? DB 빨리 확보하세요, 여러분. 오픽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알고 들어가냐 모르고 들어가냐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데이터와 트렌드를 쉽게 추적하는 오픽, 데이터잖아요, 트렌드잖아요. 데이터와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등급 나옵니다. 그런 과정, 그리고 라이브 특강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격주에 한 번씩 혹은 매주 저희가 라이브 화상 원격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런 멀티캠퍼스 수업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트렌디한 그때그때 뜨는 답변들을 연습하시면 시험에 들어가서 본인이 활동적인 거 아닌 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컨텐츠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어가서 훨씬 더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대비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오픽 인강 듣기 시작했는데 말하기 시험이다 보니 섀도잉이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섀도잉을 좀 시작할까 하는데 감이 좀 잡히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섀도잉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공지능 앱입니다. 뭔 소리냐? 인공지능 앱이 뭐예요? 자, 인공지능, 딥러닝. 자, 이와 같은 앱들이 해주는 건 뭐냐면요, 음성인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음성을 녹음한 원어민 거와 파장 비교를 해줍니다. 딱 보고 파장값이 많이 달라? 그럼 IM2 나와요. 파장값이 비슷해져? IH 나와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정확하게 맞고 속도도 비슷해요? AL 나와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음성인식에서 여러분의 녹음값과 원어민의 녹음값을 비교해서 시각적으로도 보여주고 실제 등급으로 판정해주는 그런 앱들이 출시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섀도잉을 무조건 그냥 원어민 발음 틀어놓고 아무나 따라하지 마시고 오픽에서 할 수 있을 법한 답변을 원어민이 녹음하는 걸 한 문장씩 따라가면서 등급 판정하는 그런 정확한 발화 개선을 해주는 그런 앱을 이용해서 섀도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섀도잉하는 것보다 100배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보통 오픽 시험 볼 때 몇 분 정도 쳐야 보통일까요? 라고 해주셨고, 평소에 시험을 보다 보면 대부분 나가고 저랑 감독관이랑 혼자 이렇게 남아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뻘쭘합니다. 중간에 다른 분들 나가고 집중도 깨지고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할까요? 정한 시간대로 답변을 얼추 맞추는 방법도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은요, 최대한 길게. 저는 오픽을 180번 넘게 봤습니다. 지난 13년간. 저 오픽 시험 볼 때 굉장히 오래 남아 있습니다. 오픽은요, 발화량 평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험을 빨리 치고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그만큼 발화량 확보를 덜 했다는 뜻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관이랑 끝까지 붙어서 40분 다 쓰고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길게 할 수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주제는 짧게 줄이세요. 답변 간에 길이 편차는 있어도 됩니다. 근데 할 말이 많은 주제들 있죠? 그건 최대한 길게 하세요. 중간에 time for next question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그거 무시하세요. 계속 얘기해. 계속. 채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할 말이 많을 땐 끝까지 들어요. 시험이란 것 자체가 답변의 길이를 두지 않은 거는 길게 얘기할 땐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끝까지 남아 계세요. 먼저 나오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야 발화량 확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 30분 이상 시험은 보세요. 21분, 2분째 나오지 마시고, 뭐 권장드리기엔 35분 이상까지 끌고 최대한 마지막 문장까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오픽을 준비하는데 학원 다닐 사정이 안 돼서 인강과 교재로 공부 중입니다.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템플릿만 보고 외워가면 점수가 잘 나올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스스로 각색. 여러분이 보는 스크립트나 템플릿 같은 것들은 하나의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여러분이 문장 하나하나를 다 하는 그런 형태보다도 이런 문장 구조를 이용해서 꼭 이야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가이던스를 드리는 거지, 템플릿이란 것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등급을 판정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기본기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인강이나 책이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드리는 건 뭐냐면, 채점하는 사람이 이 사람 A인데, 채점하는 사람 이 사람 IH네, 이렇게 그 지점에 도달했다고 강력한 지표가 되는 표현이나 단어들을 엄선을 해서 다 드리고 있어요. 데이터와 트렌드로 취득하는 오픽, 그거는요 완전히 데이터 기반이에요. 빅데이터 기반, 트렌드 기반. 그래서 이런 과정이나 인강에서 드리는, 일단 첫 번째는 난이도 값이 좀 높이 설정되어 있는 문장이나 표현들이 나옵니다. 관용구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 없이는 등급이 상위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여러 개 외우고 답변은 재구성하고 본인의 답변으로 각색을 그래서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답변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오픽에서 IM만 5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 가지 시나리오로 써서 외워서 막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시험 현장에 가면 백지장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오픽 고득점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해주셨어요.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안타깝겠지만 반복 연습해입니다. 자,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자꾸 백지작이 된다는 건 연습 부족이에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편차가 다르고 자네 개발이 발달이 얼마나 된지에 따라서 누구는 되게 오래 걸려요. 영어 자체가 입에 잘 붙지도 않고 그러신 분도 있고, 누구는 10번만 반복해도 이게 붙고, 누구는 100번, 200번을 해도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안 붙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남들에 비해서 2배, 3배의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픽은 어학이에요. 말하기입니다. 개인적인 편차는 굉장히 극심한데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이 체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등급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막상 현장에 가서 본인이 반복을 연습을 좀 덜해서 본인 입에 잘 안 붙었을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 입에 단내 날 때까지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본인이 잘 체화를 하시는데,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게 도와드리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문제 기반으로 준비하고 하나의 답변을 30여 가지 혹은 20여 가지 상황에 쓸 수 있게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좀 개수를 줄여가지고 반복 훈련을 많이 해서 현장에 가서 백지장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 연습해라가 이 질문의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오픽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픽은요, 단거리 경기라기보다는 장거리 경기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라톤에 가까운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라톤을 완주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단거리로 인식을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순간 내 요거만 빨리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진짜 장기적으로 가실 거면 1년 정도를 잡아놓고 회화 실력을 근본적으로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회화가 많이 늘어요. 자, 여러분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게 빠릅니다. 오픽 같은 경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도 데이터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데이터와 트렌드로 쉽게 취득하는 오픽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라이브 특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정확한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인지를 잘 하시고, 그 데이터를 갖고 그 현실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답변들을 잘 여러분이 만들어서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는데, 마라톤은요,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덜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40.19km를 다 완주할 때까지 옆에서 같이 뛰는 역할을 꾸준히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맨 피니시 라인에 마지막 AL이라고 하는 등급 목표에서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